아까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여전히 피할 수 없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중개업자가 이제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또 그 어떤 위임 계약,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사건을 이제 위임받은, 중개를 위임받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할 때 중개업자의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는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이 대법원 판결은 이 중개업자 소개로 원고가 약국 임차권을 피고 1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양수 받았는데 이 금액이 아마 얼마냐? 금액이 하나 꽤나 크던데요. 3억 8천인가? 굉장히 큰 거액인데, 그 피고 1 약사가 운영하던 그 약국 임차권을 중개를 통해서 이제 권리금을 주고 샀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건물주가 동의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임차권 권리금 계약, 임차권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그런 경우인데,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동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동의한 것처럼 이제 속였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름만 바꾼다. 내가 내 사정이 있어서 내가 직접 하는데 내 친척으로 이름만 바꿀 테니까 이름만 좀 바꿔달라고 해서 계약서에 그 원고 이름을 그냥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고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건물주 만나보니까 저기 피고 1의 그냥 친척인 줄만 알았지 새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삼고 하니까 지금 원고가 피고 1 상대로는 받은 돈을 돌려달라라는 재판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 사안은 지금 이제 피고 1 부분은 좀 빼고 나머지 중개업자에 대한 판단 부분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그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중개업자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중개업자의 어떤 책임을 인정을 했냐면, 피고 지금 이게 건물주 동의를 못 받은 이런 부분에서 피고 1이 이제 그거를 건물주한테 그걸 받아왔거든요. 내가 건물주 당신한테 영업권 넘기는데 그 동의를 건물주한테 내가 받아오겠다라고 해서 그 피고 1이 건물주를 찾아가가지고 동의를 받아왔는데, 그 임차인 명의를 이제 실제로 임차인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중개업자의 중개로 중개로 이제 뭔가 그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다, 이것처럼 할 때 중개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 손해 입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중개업자가 그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만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의 기본적인 문제는 그 원래 영업을 하던 피고 1이, 약사 1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이제 거짓말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온 그런 케이스인데, 중개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그걸 받아왔다고 그러는데 중개업자가 그걸 다시 건물주한테 재차 확인을 한다거나 이거 동의해 준 게 맞아요 라고 한다거나 하기에는 그걸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고 다른 잘못을 인정해가지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 이 계약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게 아마 예전 언제 사안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갱신요구권 보호도 안 됐거든요. 갱신요구권이 아마 13년인가요? 13년 8월? 그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에 대해서만 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 기준이 초과하게 되는 그런 임대차 계약은 갱신요구권도 없는 그야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정한 거, 그것을 고친 법이 개정법이 아마 2013년일 겁니다. 아마 13년에 비로소 그게 바뀌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을 인정해 주자라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건은 아마 그 전 사건 같아요.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이 이 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설명 부분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중개업자의 잘못을 인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액수가 무려 이제 3억 8천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 자체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이 원고가 권리 양수도 계약을 했겠느냐, 체결하지 아마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보다 적은 금액으로 권리금을 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해서 중개업자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